직접 짓는 건설 임대는요, 공시 가격이 9억이면 종부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아주 지금 같은 시기에 몇 안 되는 남아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실만 하고요. 특히 이 건설 임대하고 매입 임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에 있는 기사고 2022년 10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직접 짓는 건설 임대 9억이면 종부세 비과세인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김대경 세무사님 쓰신 칼럼입니다. 절세노트입니다. 저도 절세노트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발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 멤버십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단순히 여기 나온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정책들을 보면은 결국 답은 건설 임대 쪽에 있다 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도 설명드리도록 하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임대하는 그 방식이고, 건설임대주택은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서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이 경우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이다. 저도 매입임대주택으로 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임대는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용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낯설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한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임대주택으로 승인받으려면 주택건설이 완료되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지자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미리 하는 거죠. 완공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 그 혜택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해야 된다. 건설임대주택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면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소유권 등기에 임대주택을 이제 부기 등기를 하는 거죠. 요거 안 하면 과태료 나오죠. 저도 그래서 지금 하나 그 부기 등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자체에다가 일단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선택권을 말하는데 그때의 선택은 지자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법적인 혜택 적용을 받으면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되고, 꼭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주택을 통해서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무서 등록은 현재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게 임대주택을 등록했든 안 했든 매입임대든 건설임대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 진행해야 되는 거 필수로 아셔야 되고요. 건설임대. 그리고 임대료의 증가율은 반드시 연 5% 이내로 유지해야 되고요. 저게 2019년 2월 이후죠. 그리고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됨에 따라서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9월 13일 2018년 9.13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 9.13 대책이 나오고 그 다음 날 9월 14일부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해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혜택 못 받고 양도세 중과도 못 피하고, 요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입임대주택으로, 즉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싶은 분들도 요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되냐, 지금 전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려면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외에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임사 등록하는 경우를 좀 볼게요. 당연히 이때 기사는 건설 임대지만 일반적인 경우 매입 임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입 임대.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취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신규 최초 분양이면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취득세 감면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혜택을 받으려면 여기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신규로 내가 분양받으면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빌라 구축을 샀다.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아요. 취득세 감면. 맞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빌라를 신축해가지고 아까 나온 것처럼 건설 임대가 아니라 매입 임대로 내가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한다. 그런 경우라면은 가능은 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은 취득세 감면 혜택 못 받는다. 자, 그 다음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2호 이상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2채 이상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 외에 가액 요건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볼까요? 될까 안 될까? 빌라나 오피스텔이 2개 이상 등록을 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취득세 감면도 받고 재산세 감면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이면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니까 여기서 85제곱미터는 당연히 만족을 해버리는 거고 뭐만 만족하면 돼요? 2개 이상 등록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야,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재산세 감면 받으려고 2개 이상을 등록한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내가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고 2개 이상 등록하는 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자, 이제 종부세가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종부세가 이제 폭탄이지. 종부세.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법상 장기 임대 주택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세법상 장기 임대 주택 요건. 아, 요거는 제가 아예 자료를 좀 하나 그냥 빼는 게 낫겠다. 제가 요거는 자료를 그냥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 내일 모레 하는 안양에서 하는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입 임대 주택 기준입니다. 세법상 장기 임대 주택 맞추려면요, 2곳 이상 모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지자체하고 세무서. 그리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이야. 지금 매입 임대입니다. 그 건설 임대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9억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3억이야.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중공공,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해야 되고요. 지금은 10년이죠. 자, 기사에 나온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2018년 9월 13일 이후, 정확하게는 9월 14일이에요. 9월 14일. 9.13 대체 그 다음 날부터니까. 정확하게는 2018년 9월 14일 이후 1세대 1주택인 무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주택으로 취득해버리면 제 아무리 위 요건 다 갖췄다 하더라도 땡이에요, 땡.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그럼 다시 보실래요?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매입 임대주택은 비록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이때 장기 임대는 준공공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요거 세법상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왜 장기 임대로 등록하면 9월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까? 요 경우에는 배제 안 돼요. 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다시 우리 사례로 가봐요. 내가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신규고 전용 60제곱미터라서 취득세 감면은 오케이. 2개 이상 등록하고 전용 85제곱미터니까 재산세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울이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했고 내가 유주택 상태였다. 무주택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 종부세 합산 배제 됩니까 안 됩니까? 요 혜택 안 돼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양도세 중과는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지 않는 한 그것도 혜택 못 받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는 받을 수는 있겠네요. 8년 10년 이렇게 임대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등록을 하는 걸까요?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전략적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만 혜택을 받으려고
나머지 종부세는 어쩔 수 없이 버리더라도.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안하지만 몰라서. 세 번째는 분양업자한테 꼬여 속아서. 1번, 2번, 3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셔요? 전략적 선택인가요? 아니면 잘 몰라서인가요? 아니면 그 분양하는 사람한테 속아서인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매입 임대에 대한 거고. 건설 임대 주택은 해당 기간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거죠. 요게 끝내주는 거죠. 요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이하였는데 6억 이하였고 전용 140제곱미터 이하 주택수 2호 이상이었고, 그런데 다만 21년 2월 17일 이후 신규 등록한 건설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종부세 부과 기준이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거 때문에 공시가 9억 이하면은 그래도 좀 해당되는 주택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가 13억, 뭐 15억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거 해가지고 건설 임대로 해서 등록을 해서 뭐 이런저런 혜택 다 보고 종부세 주택수 이제 합산 배제 해버려가지고 그냥 장기 보유하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다가구를 건설로 등록할 때는 1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이때 종부세 합산 배제와 다주택자 중과배제 면적 주택수 공시가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이제 그 김재경 세무사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게 진짜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특강을 하거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기본 2시간 이상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하순쯤에 그 김성범 세무사님을 모시고 건설임대 주택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1시간 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매입임대하고 이제 다 비교하는 거는 또 이제 그때 분위기 봐가지고 다음에 추가로 더 하든지 할 건데,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최근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보시면 6월달에 나온 게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었잖아요.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첫 번째 나왔던 게 상생 임대인 제도였고,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해서 하는 게 전부 다 건설 임대 쪽에 혜택이 몰려 있었어요. 좀 표정들 보니까 좀 제 말을 안 믿는 분위기인데 그럼 보여드려야지. 올해 6월달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어디 보자. 요건 아니고, 이게 한글 파일이 제가 이제 맥 컴퓨터라 그런지 좀 잘 깨져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있어서 여기 맨 뒤에 여기 쭉 가면 이게 없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미리 좀 해놨으면 사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패스. 어쨌든 건설 임대 쪽으로 다 혜택이 몰려 있어요. 건설 임대 쪽으로 혜택이 다 몰려 있고, 8월 달에 나왔던 그 250만 원 공급 대책을 보면은 핵심이 뭐였어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간 위주로 이렇게 공급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민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보면 결국 답은 건설 임대 쪽에 있지 않나. 만약에 다주택으로 쭉 하시고 만약에 임대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명사 특강에서도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받으셔서 계속해서 이런 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이제 우리는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시죠.